레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주입니다. 자, 이 어제 코스피 상승 전환 사실 뭐 만족할 정도는 아니죠. 그럼요. 갈 길이 아직 머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도 그래서 좀 더 시원하게 올라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잘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미증시가 하루 쉬어갔기 때문일까 이렇게 한번 이유를 생각을 했지만 네. 미증시가 올라갈 때도 우리의 국내 증시는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맞아요. 이유를 찾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국내 증시는 왜 이렇게 안 갈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와중에 또 이슈가 있는 테마들 많아요. 반도체 쪽으로 다시 가는 급등 종목들도 많이 눈에 네. 띄고 있고, 거기다가 국내상이나 중국 기업도 또 현대차 관련해서 자율주행 종목들도 잘 가는 종목들 눈에 띄고 있죠. 네, 그리고 오후장에는 HLB 그룹주 정말 좀 놀랍게 그렇습니다. 무섭게 올라주고 있는데 이렇게 빠르게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은 점점 더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랭킹쇼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02-325-8200번으로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좋은데요.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고 친절하게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신규 매수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요. 상담 받고 있으니까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유튜브 채팅창으로 좀 가볼 텐데요. 네. 참 많은 분들께서 지금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지수 흐름은 답답하고. 그쵸. 그런데 지금 윤지앵커도 이야기를 했지만 순환매의 속도가 이렇게 빠를 수 있을까요? 빨라요. 오전과 오후 분위기도 다르고요. 좀 이 종목이 이제 가나 싶다 보면 하루 이틀 가다가 또 빠지기도 하고. 그쵸. 정말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갑자기 2차 전지주들 다시 가네요 했는데 그렇죠. 오늘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시들해지는 모습인데요. 맞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설란님 두 분의 에너지로 오후장 파이팅 될 거예요. 진짜 에너지를 높여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준호님 오셨군요. 밖에 나왔죠. 파라솔 아래에서 커피 때리는 중이요. 날씨 너무 좋죠. 오늘 날씨 정말 바깥에 대단하더라고요. 네. 제가 사실은 오전에 약간 좀 졸려가지고 카페 가서 꾸벅꾸벅 졸다가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눈이 휘둥그레해졌어요. 아니 구름이 뭉게뭉게 맞아요. 피어나면서 바람도 솔솔 불고 지금 딱 좋습니다. 그쵸. 준호님은 거의 뭐 천국에 있는 기분이겠는데요. 천국은 천국인데 우리 네. 국내 증시도 좀 천국 같았으면 좋겠는데 제발요. 그래도 플러스인 거는 기쁘게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휴머니스트님 오늘 깔끔 김명진님 오셨고요. 머라카노님 햇볕 가리나 안 가리나 별 상관없지 않나요? 하셨는데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위에 준호님께서 네. 햇볕에서 파라솔 아래에서 커피를 때리고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고식님께서 2차 전지는 한 4, 5일 가고 난 뒤 네. 얘기해야 할 듯요. 어제도 아마 이런 말씀 해주셨던 것 같은데 선견지명이신가요? 오늘의 흐름을 예상을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손마님께서는 부산 거주하시나 봐요. 오. 부산의 바람은 역대급으로 분다고. 그래요? 네. 사실 서울에도 어제는 바람이 꽤 많이 불었거든요. 부산에 오늘 바람이 참 많이 네. 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막 춥고 그렇진 않죠. 감기 걸릴 정도가 아니었으면 다행일 것 그랬으면 같습니다. 좋겠네요. 네. 자, 그리고 사랑님 오셨고요. 원택 종목 진단 요청이고 진용님도 인사를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의 주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5월 28일 키워드는 제가 자동차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요? 자동차가 이제 슬슬 뭐 탄력 받을 때 된 건가요?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감히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물론 자율주행을 잘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 1937년 5월 28일에 폭스바겐이 설립이 됐대요. 그래서 자동차로 네. 잡았군요. 혹시 폭스바겐 하면 창호 앵커는 떠오르는 네. 자동차 모델 있으신가요? 저 골프. 골프. 예. 저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갖고 싶었던 자동차가 폭스바겐의 그 뉴비트 싹전벌레. 귀여운 거. 네. 그 특히 이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디자인 정말 아니에요? 인기 많았었고 맞아요.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 전지현 씨가 그걸 탄다고 해서 어. 나도 좀 차만큼이라도 네. 전지현 씨 발 뒤꿈치라도 따라가고 싶다. 나도 뉴비트를 타면 뭐 이지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럴 수 이런 있죠.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로망 드림카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먼저 띄워주시죠. 자, 뭔가요? 자, 부활했으면 하는 국내 자동차 모델. 좋습니다. 네. 폭스바겐이어서 해외차로 갈 줄 알았더니 결국은 신토부리로 가는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뉴비틀이 해외차로 봤을 때는
단종된 모델 중에서 가장 부활을 했으면 희망하는 차종 1위예요. 네. 근데 사실 제가 해외 차를 잘 몰라가지고 국내 차로 한번 살펴봤더니 이게 의미가 또 5가지 있습니다. 차를 예.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제가 봤을 땐 윤지 앵커가 타봤던 차는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저 2개 있어요. 뭐예요? 체험앤하고 기아차의 오피러스 2개는 타봤어요. 아, 그래요? 네. 부유하게 사셨군요. 아니에요. 오피러스와 체험에 잠깐만요. 그거 2개는 타봤었고. 저거 좀 있는 사람들이 많이 탔던 차인데 말이죠. 근데 무쏘랑 예. 포니는 근데 워낙 그 TV나 이런 데에서 포니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본 것 같고. 그렇죠. 포니는 저도 약간 네. 전설 속의 자동차로 기억을 그쵸, 하는 그쵸. 차고, 저는 개인적으로 무쏘도 타봤고 갤러퍼도 타봤고요. 오. 특히 갤러퍼는 꽤 많이 몰고 다녔습니다. 오. 20대 제가 원래 20살 되자마자 면허 따서 20대는 계속 운전하고 다녔는데 그때는 갤러퍼 그리고 세피아 이런 거 많이 탔었거든요. 국산차 애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 그러면 혹시 창호 앵커는 여기서 다시 타고 싶은 차? 저는 워낙- 갤러퍼요. 갤러퍼요. 갤러퍼가 느낌 있거든요. 되게 멋있더라고요. 저도 그 갤러퍼는 뭔지 몰랐는데 갤러퍼 사진을 찾아보고 나서 뭔가 되게 미국스러운 느낌이 나면서도 아주 마초적이고 맞아요. 거친 사나이의 느낌이 좀 나죠. 뭔가 사막을 막 뚫고 지나갈 맞아요.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또 어떻게 네. 생각하고 계시는지 잠깐 좀 채팅창 볼게요. 고고씨님, 그쵸?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윤진 금수저 아니냐 하셨는데. 잠깐만요. 근데 이 정보 저희 전문가님 오늘 등장하실 차례 아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이정보 전문가께서 네. 유창호의 거 차를 모르네. 각그랜저지. 아니, 전문가님, 저도 여기에 각그랜저가 나왔으면 있을 줄 알았어요. 저도 그거 꼽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7위권까지 봤는데 네. 각그랜저가 없어서 저도 좀 그래요? 놀랐어요. 그럼 제 생각에 그럴 수도 있어요. 각그랜저가 그 당시에는 진짜 고급이었거든요. 오. 그래서 너무 대중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 다른 대중적인 차에 좀 밀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네. 합니다. 이정보 전문가님, 와, 심지어 차에도 전문가십니까? 도대체 전문 분야가 몇 개죠? 차가 나오니까 어. 근질근질하셔서 오셨다고. 그럼 이거 참고가 된 거예요. 다음에 이정보 전문가 출연하실 때는 차에 대한 문제 안 낼 안 겁니다. 내야겠다. 이거 빼야 되겠어요. 네. 아주 좋네요. 좋아요. 자, 그리고 고고씨님 에스페로 디자인이 네. 진짜 마음에 들었다고요. 당시에는 획기적이었다. 그리고 태일씨님께서는 포니에 대한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도 좋습니다. 자, 로얄 살롱이 갑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레간자 이야기까지 추억 속의 자동차 얘기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건데 계속 듣고 있다가는 끝이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해보고 좋습니다. 종목 진단 가보죠.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모셔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혹시 오늘 부활했으면 하는 국내 자동차 모델 보고 있거든요. 예. 여기 나와 있는 자동차 중에 이 자동차 좀 좋아 있었다는 거 있었나요? 모델이? 나와 있는 거 중에 골라야 되는 거죠. 아닌 것도 아니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제가 어렸을 때 차가 귀했는데 우리 집에 아버지가 뭐 조금 좀 버셨어요. 그래서 오. 코란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부활했으면 싶네요. 오. 저는. 사실 저 중에 갤로퍼를 골랐지만 네. 저는 코란도 더 좋아해요. 그래요? 제 그 대학교 때 친한 선배도 그리고 제 친한 친구도 코란도 그때 당시 몰고 다녔었는데 와, 그게 디자인이 얼마나 멋진지 지금도 아마 마니아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거 오랜만에 추억 속의 자동차 얘기하니까 참 좋네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자동차 종목 진단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첫 번째 종목 네. 좀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부산에서 바람 맞고 계시는 어머니의 손마님 네.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머니의 손마님께서는 로봇을 들고 계시는군요. 뉴로메카입니다. 자, 뉴로메카 매수 가격부터 한번 좀 볼게요. 매수 가격은 39,000원입니다. 현재 주가는 31,000원대로 좀 내려와 있어서 약간 아쉬운 모양이죠. 자, 지금 20% 비중이신데 본전은 언제 올까요? 만약 오면 더 들고 가도 될까요? 지금 이 얘기만 들어도 자신감이 좀 많이 없어지셨죠? 네, 그쵸. 자, 본전까지만, 그러니까 크게 욕심부리지 못하는 자신감 떨어진 모습입니다. 자, 뉴로메카 과연 본전까지 가능할지 아니면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알아볼게요. 자, 주문관님, 로봇도 스페셜리스트신데 이 뉴로메카의 경우에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려주시죠.
자, 이 뉴로메카를 39,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우리 시청자님은 두 가지 정도를 실수를 하신 겁니다. 첫 번째, 특히 성장산업일수록 더 그래요. 이 성장산업일수록에 가장 기술력이 높은 기업, 그런 기업을 찾아서 매수를 해서 들고 가야 되는데요. 물론 이 로봇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시장인 건 맞아요.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벌거벗은 종목사, 거기서 1시간 내내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거기서도 말씀드렸듯이 네이버가 예전에 2002년도 막 이때 네이버의 매출이 88억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근데 네이버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을 했느냐. 다른 기업들을 다 잡아먹으면서 성장한 거예요. 자, 일정 기간 동안은 같이 이렇게 가고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뉴로메카가 그렇게 성장하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 누가 가장 확률이 높은가 그걸 따져보면 뉴로메카는 그렇게 높은 확률은 아닙니다. 자,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뉴로메카 지금 그 매출액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요. 이게 90% 정도가 됩니다. 어떤 기업은 협동 로봇을 하나 만드는데 원가가 500만 원 들어가는데 이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더블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쉽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자, 그게 첫 번째 실수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 39,0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으면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될 구간은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신 게 두 번째입니다. 주식 10종목 사서 10종목 다 수익 내려 그러면 그거 신이라도 못해요. 저 역시도 못합니다. 그거는. 자, 꼭 이렇게 주식이 확률 게임이라는 거 그 부분 생각하고요. 일정 부분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얼마 이하로 얼마 아래까지 빠지면 무조건 정리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좀 갖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다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은. 자, 이 뉴로메카 같은 경우도 저런 쪽들 매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유일 로보틱스가 갑자기 상한가를 쳤죠. SK온 쪽에서 SK온 미국 법인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쪽에서 100% SK온이 지분 갖고 있으니까 SK온이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하겠네요. 그쪽에서 삼자배정 유상증자 요런 재료가 나오면서 그냥 상한가를 쳤는데요. 이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재료들은 나올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많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는 보셔야 돼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그 영상 한번 꼭 보세요. 1시간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벌거벗은 종목사라는 그 프로 한번 꼭 보시면요. 뭔가 와닿는 게 있으실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 기술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실적 부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계속 적자가 나니까 처참한 그런 수준이고요. 자, 올해 이 기업이 올해는 흑자 전환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꼭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 실적 부분은 챙겨가면서 나중에 좀 보시고요.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서 27,000원대 쌍바닥 찍은 자리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또 거의 비슷하게 쌍바닥을 찍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권 근처 정도 그 정도에는 와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또 뭐가 있냐 하면요. 시청자님들 그런 것도 꼭 좀 살펴보고 매매를 하세요. 자, 이거 전환사채 작년 7월 달에 전환사채 한 400억 정도 발행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전환가액이 35,347원이에요. 자, 리피싱 조항도 있으니까 최저 28,000원 정도까지 빠질 수 전환가액을 내릴 수 있으니까 아마 주식으로 전환되는 숫자는 원래는 113만 주 정도였는데요. 더 늘어날 겁니다. 요거는 7월 달부터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격이나 전환가액 근처에서는 전환이 안 되겠지만 주가가 좀 올라버리면 이 부분이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또 발목을 잡을 겁니다. 자, 요 부분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큰 거 그런 걸 매수하세요. 가장 기술력이 있는 기업.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비중이나 좀 작으면 추가 매수 부분도 좀 말씀드리겠는데 20%면 주식도 더 사면 안 됩니다. 자, 반등 나오는 과정 조금 기다려 보셨다가 1차로는 한 35,000원대 정도까지 반등 나오면 거기서 한번 걸릴 것 같아요. 그걸 만약에 강하게 좀 돌파 간다라면 4만 원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가격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뉴로메카 살펴드렸습니다. 위로 뻗어갔을 때 35,000원 정도에서 한번 덜컥거림 나올 수 있으니까요. 거기서 한번 신중한 판단 해보시죠. 네. 자, 그리고 로봇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역시나 언급이 나올 수밖에 그쵸. 없죠. 이재필 전문가께서 그리고 저와 상정이커와 함께 심혈을 기울여서 한 시간을 꾸몄던 벌거벗은 조목사 1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상정앵커님은 노래를 네. 부르시고 차앵커는 춤을 췄죠. 음치키 하시던데요. 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이재필 전문가께서 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맞아요. 한 종목에 대해서 한 시간을 풀로 그 실제로 근데 녹화하다가 저희가 말렸어요. 네. 이재필 전문가께서 그냥 놔두면 한 2-3시간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진짜 로봇에 대해서는 그냥 백과사전처럼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로봇 관련된 이야기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네,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자, 잠깐만요. 어머니의 손마님, 전화 오는 거 다 봤는데 아직 못 보셨다고요? 얼마 전에 찍은 거니까 네. 한번 그 참고해 보세요. 자, 그리고 고동님께서 19금인 줄 아셨다고요? 아닙니다. 자, 그리고 태일씨님, 시젠에 대한 의견을 네. 듣고 싶다고 요청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또 종목 진단 가볼까요? 네, 원준 콘텐츠리 중앙 다양한 네. 종목도 올라와 있는데 다음 종목은 영애인님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놀라우셨을 겁니다. LG전자 급등세 보셨나요? 와, 10%를 올리더라고요. 이렇게 큰 종목이 이렇게까지 잘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93,500원이니까 현재 구간을 수익 보고 계세요. 비중은 5%. 얼마까지 올라가면 매도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LG전자 오늘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들고 가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자, 물리셨다가 거기서 벗어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려도 이렇게 실적이 되고 이런 종목들 위주로 물리면 나중에 회복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이 LG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4월 달에 거의 9만 원 근처까지 빠졌었어요. 자, 그랬다가 지금 강하게 올라오는데 오늘은 그동안 부각 안 되던 그런 재료가 하나가 부각이 됐죠. 자, 냉각 시스템 솔루션, 종합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요거를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되는 게 물론 전력도 문제가 되지만요. 이게 데이터 센터에 온도가 올라갔을 때는 제대로 작동을 못합니다, 반도체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낮은 온도를 유지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과거에 액침 냉각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움직였잖아요. 자, 그러다가 돌고 돌아서 이젠 LG전자 차례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자, 종합 냉각 시스템을 데이터 센터에 적용했을 때 상당히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이게 확장이 되게 되면 수혜주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LG전자 같은 종목은 이런 재료로 움직이는 거는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이렇게 올라올 경우에는 좀 저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실적하고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요. 상당히 좋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재작년 정도는 나왔고,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더 나올 것 같으니까, 실적 부분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이 한 17조 정도, 그 정도 되는 기업인데, 작년에도 3조 5천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올해 4조 정도 보고 있으니까 비싼 주가는 아니에요. 자,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런 재료로 과연, 좀 길게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을까? 그건 약간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죠. 좀 이 마디 가격, 10만 원 이런 가격대요. 그런 거를 깼다가 좀 이렇게 돌파가 나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꼭 한번 테스트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오늘은 상당히 좋아요. 거래량도 확 터지면서 장대로 양선을 뽑고 있으니까 상당히 좋으니까 일단은 조금 더 보세요. 조금 더 보셨다가 지금 기술적으로는 여기 이쪽 가격대 한 11만 원 근처 정도
그 정도 수준이면 좀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보셨다가 내일이나 이 11만 원이라는 가격, 이 가격을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되면요. 조금 더 볼 수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뭐 강하게 돌파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확인은 필요해요. 자, 그러면 내일 정도에 이 11만 원이라는 가격을 강하게 돌파하면 일단 보유하시고요. 내일까지. 그렇지 않으면 일단 한번 끊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끊었다가 이거는 또다시 10만 원이라는 가격을 돌파 00 이런 마디 가격이요. 돌파한 주가는 다시 한번 그 아래로 이렇게 주가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시고 11만 원 강하게 돌파하면 일단 보유, 그리고 그렇지 못한 모습이 나오면 한번 끊었다가 10만 원 아래에서 다시 한번 노리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 가전은 LG다, 물려도 대장주에 물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오늘의 급등세는 반가우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11만 원 이상을 돌파하게 된다면 더욱더 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서 한 10만 원 밑으로는 좀 조정도 나올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 LG전자는 그 코로나 때 그때 뭐 상한가 네. 엄청난 상승이 나왔을 때 말고는 이렇게 그니까요. 길게 양봉 뽑아내는 거 정말 오랜만에 네. 봅니다. 대단한 모습이네요. 자, 그리고 우리 고동님께서 이 똥침냉각 이거 액침냉각 얘기하시는 거겠죠? 네. 기술이 갑자기 굉장히 저렴해 보이네요. 이렇게 없어 보일 수가 있나요? 앞으로 액침내가 볼 때마다 웃음이 좀 터질 것 같습니다. 이거 큰일 났는데요. 자, 그리고 지현님께서 여행을 다녀오느라 결석을 하셨다고요, 그동안. 어디로 여행 다녀오셨는지 여행 얘기도 한번 들려주시죠. 네. 자, 그리고 명복님 감사해서 주셨고요. 영애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동님께서는 오늘 왜 이렇게 애드리브가 많이 터지나 했더니 여의도에서 애드리브 연습하고 오셨대요. 오.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요새 반응을 저희가 좀 잘 안 해드렸나 봐요. 그래서 연습을 열심히 하시고. 네, 이미 충분하니까 더 연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쯤에서 저희 오늘 랭킹쇼 주제 한번 가볼까요? 부활했으면 하는 국내 자동차 모델입니다. 자, 그 5위 한번 공개 드리겠습니다. 5위는 오피러스. 오피러스였습니다. 9% 비중. 저는 약간 이게 의외였던 게 네. 오피러스는 제가 기억하기로 네. 당시에도 호불호가 꽤 많이 나뉘었던 차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그 디자인이 좀 독특해요. 그래서 호불호가 나뉘었던 거라서 5위 안에 들어간다는 게 제 입장에서 조금 놀랍긴 하네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네. 지금 아빠 차 바로 전 차가 오피러스였는데 네. 저희 가족끼리 늘 본인 얘기하는 아빠 게 차 말씀하신 아버님 차. 아버님의 차가 오피러스였는데 저희 가족끼리 늘 얘기하는 게 오피러스가 네. 차 중에서 제일 멋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오피러스 네. 많이 한 분들 많았어요. 안에도 되게 고급스럽게 나왔었고 네. 멋있어가지고 그래요? 저는 아직도 멋있는 차로 기억을 해서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좀 단종됐지만 다시 나왔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래요. 자, 5위. 어쨌든 오피러스 이렇게 꼽혀 네. 있고요. 4위부터도 한번 다시 여러분 의견을 기다려 볼게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주제를 맞춰봤으니까 이쯤에서 종목들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은 분들의 검색을 당한 종목들, 지금 조회수 상위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듣고 올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랭킹쇼 오나의 주식입니다. 간만에 유럽장이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장이 이렇게 소폭의 상승에 그친다고 해서 그렇게 섭섭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종목별로 많은 이슈들과 함께 종목의 상승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당일 누적 기준으로 많이 검색된 종목 순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1위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정말 멋진 아랫꼬리와 강한 양봉으로 마감됐던 삼성전자, 오늘장에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HBM 주도권 어떻게 잡을 것인가, SK 하이닉스를 어떻게 추격할 것인가 이런 숙제가 남아있는데요. 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제품에 대한 수율 확보, HBM 수율 확보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업계에 따르면 HBM3 기준으로
SK 하이닉스의 칩 수율은 70%대고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20%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이어가면서 0.9% 오른 77,9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HLB가 뒤를 이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장중의 고점 대비해서는 탄력이 둔화됐네요. 20%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13%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HLB 항암 신약 리보세라닙과 면역 항암제 캄렐리주맙의 병용 요법이 부신 피질암에 대해서도 뛰어난 효과를 보여서 미국 암학회 아스코 2024 신장 방광암 분야의 10대 연구 결과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오늘 나오면서 매수세 더욱더 자극하고 있습니다. 주가 사흘째 상승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장도 1% 추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시초가보다는 밀려 내려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뒤를 이어서 우진 엔텍 5% 플러스, 한전산업 오늘 정말 엄청난 또 시세를 보였었는데 위아래 꼴이 다 달았습니다. 현재는 11% 가까이 10.9%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에너토크가 이 시각 12% 갭상승하면서 좀 엄청난 또 시세를 보였다가 지금 음봉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원전주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원전주 추가적인 상세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AI 보급 확대에 따라서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여러 가지 전기 관련한 종목 가운데서 원전주가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5거래일째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미국 SMR 건설 프로젝트 2조 원 규모의 수주 이슈 어제 나왔고요. 오늘장 52주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추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방한 소식과 함께도 이 원전이 수혜로 부각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LG전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LG전자 조금 전에 진단도 나왔었는데 10%까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죠. 새로운 AI 수혜주로 시장에 부각이 됐습니다. 증권사 분석에서 이 LG전자의 데이터 센터의 냉각 시스템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기술 현황에 대해서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가 5개월 만에 10만 원 선 돌파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한미반도체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장까지 6% 가까이까지 오르면서 16만 1,2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HBM 장비 강자, 한미반도체 계속해서 주가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래쪽으로 보시면 폴라리스 오피스 올라와 있죠. 4% 플러스 기록하면서 8,910원 선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려서 차익 실현 매물을 받았다는 점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AI 스타트업 XAI가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관련주로 오늘장에 이 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XAI는 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해서 기업 가치가 무려 2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2조 7천억 원으로 평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AI 소프트웨어 쪽에 이 매수세 매기도 오늘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오늘장 쉬어가는데요. 0.25%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20만 1,000원 선 소폭의 하락에 그치고 있고요. 10위권 아래에서 FST 나오고 있습니다. 12%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상승한 이후에 횡보하다가 오늘장 또 장대 양봉을 뽑습니다. 오늘까지 기관 쪽에서 11거래일 연속에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반도체주고요. 포토마스크용 보호막인 펠리클, 온도 조절 장비 칠러 이러한 것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뒤를 이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은요. 바로 노브랜드 오늘장에 반등 나오고 있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 현재 7%까지 상승을 하면서 화장품주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종목이죠. 장중에 20% 넘게까지 급등을 하다가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한중 FTA 다시 또 이 내용이 다시 또 협상이 나오게 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 나오면서 이런 화장품주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오늘장 2%, 전날 장대 양봉에 이어서 오늘장까지의 상승, AI 사업 확장 중이고요. 또 원전에서 한국형 원자로 계측 제어 장비 시험 분야의 시험 검증을 15년 이상 수행해 왔다는 점 이력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동일 고무벨트가 이 시각 22%까지 강세에 뛰고 있죠. 오늘 장 초반부터 나왔던 호재 때문입니다. 캐터필라 2,776억 원 규모의 러버트랙 공급 계약 이쪽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 77%에 해당합니다.
발달하는 엄청난 대규모의 수주 공시였고요. 하나솔루션 태양광주도 오늘장 2% 하락이지만 투자자의 관심권에 있고요. 유일 로보틱스가 상한가 들어가면서 오늘 굉장한 로봇주 가운데 큰 시세를 보여줍니다. 367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투자금으로 확보했습니다. SK그룹 쪽으로 유상증자를 한다는 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K그룹 내에 또 이 로봇주로 시장에서 앞으로 또 계속 얘기가 될 것 같네요. 뒤를 이어서 엑시콘 올라와 있습니다. 11%까지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인데요. 후공정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인데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비메모리 테스터를 조만간 공급할 것이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러한 국산화 연구를 계속해왔고요. 지난해 카메라 이미지 센서 테스트 장비 개발을 끝내고 올해 양산 목표 중이라고 합니다. 뒤를 이어서 SK 이터닉스 올라와 있고요. 또 HPSP 순위를 올리면서 이 시각 현재는 6% 플러스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질문 나갑니다. HPSP 반도체 전 공정에 필요한 그 열처리 공정 어닐링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고압수소 어닐링 시장에서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죠. 한국판 슈퍼울 HPSP의 주가 고점 대비해서 40% 조정받고 이제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켭니다. 상승 추세 재개할까요? 자, HPSP입니다. 6만 원대에서 3만 5천 원대까지 급격하게 조정받고 나서 다시 탄력을 붙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HPSP의 앞으로 전망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HPSP는 진짜 대단한 기업이었죠. 자, 영업이익률이 무려 50%가 넘는 엄청난 기업이었습니다. 거의 6, 70% 이렇게 나왔는데 특히 지금 TSMC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 상대가 TSMC라는 거예요. TSMC한테 갑질을 한 그런 기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많이 남기는 거 메이커 업체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죠. 근데 그렇게 남길 수 있다라는 게 그만큼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요게 예스티라는 기업하고 지금 특허 관련해 갖고 분쟁이 좀 있죠. 근데 아직까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잘 해결이 된다라면 HPSP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모습이 더 쭉쭉 뻗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법원에서 이 HPSP의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예스티의 손을 들어줄지 그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라는 거 그 부분 한 가지는 남아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63,900원에서 한 35,000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 빠진 주가는 너무 좀 과도하게 빠졌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과하게 하락했던 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 구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 상황도 상당히 좋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기관 외국인들 다 같이 매수를 했고요. 최근 들어서 기관들 동향을 보면 여기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들은 어제부터 매수가 좀 들어오네요. 오늘 수급 상황을 봐도 기관 외국인들 매수하는 걸로 지금 물론 장 끝나고 집계야 완전히 끝나봐야 알겠지만요. 오늘 같은 경우도 매수가 좀 들어와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번 정도는 걸릴 수 있는 구간은 있긴 있어요. 자, 요게 62평선이 워낙 강하게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122평선도 위에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요 정도 한 46,000원 정도 요 정도에서는 좀 멈칫하고 좀 이걸 돌파하기 위한 진통 구간 요런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래에서 이렇게 위에서 두들겨 맞은 거 그거 생각해 보면요. 요 정도까지 반등 나오고 멈추기에는 좀 많이 아쉬운 그런 주가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특허 쪽이 잘 분쟁이 된다라면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 63,900원 이것도 돌파를 한다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이 아직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요. 자, 좀 더 추가 상승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5만 원 정도 그 정도에서는 한번 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큰 상승 이후에 조정이 좀 깊게 나왔었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HPSP입니다. 자, 여기서 크게 욕심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앞자리 5 정도쯤에서는 한번 나올 준비를 해보시는 게 네. 어떨까 싶네요. 자, HPSP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 자, 그러면 저희 또 채팅창 잠깐 좀 가보다가 오겠습니다.
고고식님께서 주식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전해주고 그쵸. 계십니다. 일명 모두가 포기한다는 데스밸리를 지나고 이제 상승으로 저는 그때 데스밸리다 하고 휘리릭 손절을 하셨대요. 오. 네, 손절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한데 아주 공감되는 이야기 하나 해주셨어요. 적절한 게 좋은데요. 주식하면 할수록 자꾸 버티는 게 더 어려워지긴 해요. 네. 게다가 잦은 손절은 또 안 됨. 그러니까 적정선을 찾는 게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거 잘하면 다 수익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손절선을 잘 정하고 우리가 투자를 하자 이런 말 그쵸, 하잖아요. 그쵸. 근데 손절을 진짜 자주 하다 보면 계속 잃기만 하는 느낌이 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진짜 항상 스스로에게 나는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가 되뇌에서 물어봐야 되고 그게 안 될 것 같으면요. 전문가에게 진단 요청 바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325-8100번 많은 상담 이용 부탁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또 종목 진단 바로 이어가 네. 볼게요. 이번에는 사랑리님의 종목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민 중인 종목이 있어서요. 이 종목 바로 이 원택인데요. 네. 이 매수 가격이 8,420원이고요. 네. 비중은 10%입니다. 손절을 할지 추가 매수를 할지 마음이 복잡하다고 오. 하셨거든요. 원택이 사실 지난해에 그 의료 AI 열풍 타고 진짜 주가 많이 올랐었죠.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반등이 좀 나오나 싶다가 1분기 실적 나오고 그 실망감으로 급락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는 좀처럼 잘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원택 지금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8,000원 또 이탈했네요. 자,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원택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자, 말씀해 주셨듯이 잘 가다가 갑자기 그냥 뒤통수 한 대 세게 맞은 그런 격으로 빠진 종목이죠. 이날 5월 13일 날이었는데 갑자기 뭐 주말 휴일 쉬고 오니까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갭으로 이렇게 두들겨 맞고 아직까지도 그 부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자, 지금 이 원택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매수를 8,4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으면 자, 여기 딱 명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는 여기서 이 아래 저점, 2월달 저점은 깨지 않고 이쪽에서 그냥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걸 지켜주지 못하고 7,600원 정도입니다. 7,600원이란 가격을 지키지 못하고 이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요. 그때는 손절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손절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손절을 감행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좀 어중간한 자리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또 이렇게 옆으로 또 뭐 단기간에 급하게 어떤 재료가 나온다라면 모르겠지만요.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급하게 또 위쪽으로 쫙 치고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드물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 생각에는 한참 동안 옆으로 길 것 같습니다. 한참 동안 옆으로 기다가 뭐 어떤 방향성을 잡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좀 이렇게 좀 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해보시는 게 맞아요. 보유를 하시다가 7,600원이라는 가격, 이 가격은 꼭 지켜줘야 됩니다. 뭐 거의 생명선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자, 그 위에 많이 위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제가 뭐 이거 뭐 저 위에 갭으로 하락하기 전에 10,000원대에서 샀으면 아마 저 7,600원 이탈하면 손절 치세요 이 얘기가 입에서 안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그렇게 매수하신 가격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히 7,600원 이탈하면 거기서 정리하고 다른 종목에 가서도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자, 일단 뭐 현재 상태에서 보유하시고요. 7,600원 이탈하게 되면 손절 감행하시고요. 자, 위쪽으로는 뭐 한 9,400원 정도까지는 9,400원 근처 정도까지는 열려 있는 모습입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보유하시고 9,400원 근처 정도까지 올라간다라면 그때 빠져나오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윗방향으로는 9,400원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래쪽으로 또 손절가도 타이트하게 잡아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원택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그러고 보니까 네. 요즘에는 전화 상담이 없네요 라고 러브수기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02-325-8200번으로 전화 상담 주시면 더욱더 친절하게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전화 상담도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바님께서는 네. 늦게 출석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소리 없이 조용한 레간자는 없네요. 레간자에 대한 그 로망이 좀 있으셨나요? 당시에 레간자라는 차가 얼마나 인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몰라요. 적어도 그 광고는 굉장히 유명해서 아마 모두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머라카로님, 메디, 뭐죠? 메디? 메디밖에 없어요. 긁긴 아주 6학년이신데, 무슨 얘기인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계속 또 이어가 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그러면 제가 채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승수님의 종목이고요. MS 오토텍 5,300원 12%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린 종목이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한 4,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거의 1,000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오늘 그래도 거래량 좀 많이 터져줬는데 아직까지 손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MS 오토텍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종목은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많이 촉박했네요. 자, 제가 공시 내용을 보니까 회사 분할 결정, 회사 합병 결정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같은 날 분할하고 합병하고 막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확인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확인할 시간이 없는 게 조금 아쉽고요. 자, 그래서 일단 그런 큰 내용은 아니다라는 전제하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나온 그런 공시가 나왔는데요. 자, 어제, 오늘, 이거 합병 결정은 어제 나왔고, 분할 결정은 오늘 나왔고, 하여튼 내용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냥 기술적인 부분들, 그 부분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300원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셨으면 매수하신 지가 꽤 오래 되신 것 같아요. 그랬다가 상당히 좀 많이 밀렸는데 일단 실적 부분들을 보면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 되는데 물론 지금 작년에 1,700억 나온 거 이거 연결 기준이긴 하지만요. 자, 어쨌든 상당히 좀 이 시가총액에 비해서 실적 같은 경우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술적인 부분 말씀드리면 여기서 바닥 다지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나온 공시가 어제하고 오늘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회사 분할 이게 아마 호재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내용 못 봐서 그 내용이 뭔지는 제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게 좀 호재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면서 장대양선을 뽑고 있다라는 거 윗꼬리는 좀 달았지만요. 이거는 나쁜 건 아닙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좀 돌파되는데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22평선 자체가 워낙 강하게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향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평선도 돌려야 되고 막 이런 과정들을 많이 거칠 겁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시청자님 시간을 좀 투자하셔야 돼요. 시간 좀 투자하시고 일단 좀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보유를 하시더라도 한 5,2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에선 저항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5,200원 근처 정도에서 일단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MS 오토텍에 대해서 상담 꼼꼼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이 내용까지 참고하시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서도 상담 내용 남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MS 오토텍까지 살펴드렸고요. 이쯤에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재필 전문가는 인사를 드려보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전문가 오시기 전에 저희 또 랭킹쇼 주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추억 속의 자동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했으면 하는 국내 자동차 모델인데요. 자, 5위가 바로 오피러스였고요. 4위는 뭘까요? 지금 보겠습니다. 4위는요? 4위는 체어맨입니다. 네, 체어맨입니다. 쌍용의 체어맨이 12%. 이것도 집에 있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비슷한 시기에 양대 산맥 같은 느낌이긴 했는데. 아니, 이 비싼 차가 2대 있었다고요? 아유, 예. 윤제이커의 조용히 아주 할게요. 부유했던 과거를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게 정말 전에 현금으로 그랬으면. 그래요?
그랬겠지만 아닐 수 있다니까요. 무슨 소리 하는 거. 아니, 아까 윤정거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차푸어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위랑 이거 제가 조사를 했잖아요. 예. 4위랑 5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시절에 나왔던 차고 1, 2, 3위가 사실 제 기억에는 없는 차거든요. 네. 근데 정말 퍼센테이지가 확 올라가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남아있는 차들이 사실 되게 유명한 차들이에요. 갤로포 있고, 무쏘도 있고, 뭐, 포니도 있고, 특히 포니는 진짜 뭐 국민적인 인기를 끌었던 차죠. 자, 이 중에서 1위, 2위, 3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3위 먼저 한번 네. 맞춰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전문가 모셔봐야 되겠죠? 네, 이번에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희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근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김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하나씩 네.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좀 들어가 볼게요. 이 종목은, 김혁일 전문가와 함께는 첫 번째 종목부터가 네. 묵직합니다. 안장군님의 종목인데요. 어제 오늘 그 온도차가 꽤나 심하게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차전지 대표주로 가보죠. 네. 에코프로입니다. 자, 어제 사실 오후장만 해도 이거 뭐야? 그쵸. 이 차전지 이제 살아나는 이제 거 아니야? 가나? 이제 반등이 제대로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였다가 오늘 또 좀 지지부진해졌습니다. 에코프로는 아시다시피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려가 있었죠. 앞자리가 9로 내려왔습니다. 10만 원 밑으로 내려와서 현재는 9만 5천 원대인데요. 안장군님의 매수 가격이 9만 8,500원입니다. 비중도 적진 않으세요. 30% 갖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에코프로 이 정도면 바닥이라는 관점에서 들어가신 모양인데, 자, 에코프로 과연 이 답답한 주가 흐름 탈출할 기회는 언제쯤 올 수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들려주실까요? 네, 일단은 어제 오후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2일째 상승이 나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기대감을 어느 정도 가져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상태에서 결론적으로는 어제 상승이 지속성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저가 매수세는 충분히 저는 발현이 됐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게 되면 어제 결론적으로 상승이 나왔었던 위치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바닥을 잡아줬었던 그런 이제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워낙에 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빠진 만큼, 우리 시장도 많이 빠진 만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종목들을 또 끌어올리면서 저가 매수세가 발현이 됐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저가 매수세가 발현이 된 거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은 다른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시장도 많이 빠졌고 주가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발현이 된 건데, 지금부터 이제 보게 되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만 원 구간, 그 다음에 11만 원 구간, 그리고 11만 5천 원, 12만 원, 13만 원 구간, 그리고 14만 원 구간까지 해서 워낙에 지금 앞선 구간의 매물대가 두텁게 형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진입을 하시려면 그냥 단순히 바닥만 잡았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선 구간을 확실하게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진입을 하셔야 된다. 요거를 좀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거든요. 아마 시청자님께서는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빠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다만 그러한 기대감, 바닥을 잡는다라는 기대감보다는 확실하게 올라갔을 때 우리가 잡아야지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결국 어제도 그렇고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앞선 구간의 수급만큼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2차전지가 전체적으로 시장에 주도를 할 만한 움직임이 나왔다 라기보다는 어제 시장이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2차전지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워낙에 이제 이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에 도달을 하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0만 원,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11만 원 정도 안내를 드리면서,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앞선 매물 구간을 한 번에 뚫어주기는 저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장도 결국에는 이 에코프로든 에코프로 BM이든 2차전지 관련된 양극재 종목들은 이제 지수와 또 어느 정도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 현재 시장이 지수가 활발하게 끌어올려질 수 있을 것인가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6월 7일에 FOMC가 다가오잖아요. FOMC에서 또 중립 이상의 발언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장은 상방이 제한될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같은 개별주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고 주도주는 상승이 약간은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제 저가 매수세가 발현이 되기는 했지만 지속성을 보여주기에는 어려운 시장의 관심을 받았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물대로 바로 뚫어주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 10만 원, 2차 목표가 11만 원 안내 드리고 만약에 이제 저가를 이탈을 한다. 98,000원 구간 저가를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저가 이탈 시에는 정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였습니다. 98,000원 그 저가를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지금 목표 주가 위로 봤을 때는 10만 원,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보면 11만 원 정도로 너무 큰 욕심은 버리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에코프로 살펴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시죠. 네, 러브수기님께서는 프로 예. 춤에 좀 해야 되나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머라카노님께서도 역시 프로다 그렇습니다. 슬프네요, 뭔가. 역시 프로 점점점에 많은 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프로 느낌표 3개로 바뀌기를 한번 기원해보도록 그러니까요. 할게요. 네. 그렇게 제발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사실 이 특별한 한 종목뿐만이 아니라 사실 2차전지 전체적으로 섹터가 좀 맞아요. 받쳐줘야 우리 증시도 힘을 낼 텐데 말이죠. 오늘 상대적으로 반도체는 강한 종목들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보여주는 종목이 많이 눈에 그쵸? 띄고 있는데 말이죠. 자, 그럼 이 와중에 또 종목 진단을 계속 가봐야 될 텐데, 자, 현재는 1,400분 가까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에너지바님, 그래요. 2차전지 제발 좀 가자! 네. 하면서, 애타게 외쳐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가볼까요? 네. 유튜브에서 빵빠레님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MC 21,200원 30% 들고 계십니다. 수익 중이시지 않네요. 네. 21,200원이니까 현재 구간에 약간의 손실 보고 계신데 30%면 비중이 적지도 않습니다. 이 종목이 꽤나 오랫동안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 비중이 꽤 되시기 때문에 어떻게 들고 갈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TMC는 어떻게 들고 갈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TM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용 희귀가스, 특수가스를 주로 이제 또 다루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거의 매출 비중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북미 쪽이 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쪽의 매출 비중이 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희귀가스 가격이 또 정상화가 되게 되면서 매출액이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 또 수요가 끌어올려지게 되면서 지금 올해부터 실적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실적이 좀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반도체 업황이 워낙에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용 특수가스와 희귀가스 쪽도 충분히 앞으로 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 이 TMC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하반기까지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다.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기업적인 내용은 이제 괜찮은데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상태에서 상승이 나오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이제 매수가가 21,200원 수준이잖아요. 이 정도 이제 수준이 되실 텐데 지금 이 구간의 매물대가 워낙에 이제 좀 두터운 상황이에요. 보게 되면은 이 앞선 구간에 이 구간을 뚫어줘야지 이제 또 매수가 이상의 상승을 바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앞선 구간의 매물대가 워낙에 두텁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또 121선 구간에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선 구간의 이 매물대를 뚫어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거래량이 그래도 한 200만 주 이상은 좀 터져줘야지 추가적으로 앞선 구간을 소화를 해주면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MC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제 하반기까지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해주면서 거래량이 터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그 정도 수준의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은 수익을 노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1차 목표가는 22,000원 부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이 앞선 구간의 121선의 목표가, 매물대가 상당히 좀 두터운데 이 구간은 시간 투자하면 충분히 뚫어줄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하더라도 22,000원 구간에 지금 보면 계속해서 매물대에 또 부딪히는 모습, 윗골이 그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22,000원 구간에도 저항 구간이 상당히 좀 강력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22,000원 근처 구간 설정을 해드리면서 여기를 돌파해주면은 수익 극대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21선 매물대가 굉장히 두껍긴 하지만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면 이 정도는 뚫어줄 수 있다라는 점. 다만 1차 목표가로 22,000원 구간에 한 번 더 두터운 매물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22,000원 구간을 첫 번째 목표가로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채팅창 좀 더 볼까요? 네. 지금 이 시간 조금 지나면서 새로 계속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주 눈에 띄는 분들이죠. 에디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갤로퍼가 그리워지는 시간이네요. 와, 이거 마치 무슨 글귀 같은데요. 아버지의 갤로퍼. 뭔가 이렇게 아버지의 갤로퍼 다시 추워. 왔다 이렇게 하면서 광고 멘트를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본기는 무쏘, 무쏘. 디자인은 갤로퍼. 그렇군요. 그래요. 근데 서당깨님께서는 차는 무쏘가 좋았죠. 이런 이야기도 남겨주시고요. 꿀부자님 오셨는데 윤재 거 반겨주니까 힘이 막 나신다고요. 좋습니다. 지금 종목의 상황이 어쨌든지 간에 힘이 나신다니까 너무 좋네요.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운 그대로 받아서 오늘 자동차 얘기 지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바로 랭킹 하나 또 공개하고 갈게요. 3위 갈까요? 네, 부활했으면 하는 국내 자동차 모델입니다. 자, 3위는 과연 어떤 모델인가요? 자, 바로 현대차의 포니. 오, 확실히 비율이 늘었어요. 이 이유로 좀 평가를 해주신 게 예. 국내 최초의 고유 모델로 국내 자동차 시장에 첫걸음을 내딛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대요. 그렇죠. 포니 저는 네. 사실 이 포니에 대한 추억이 많이 없어요. 저도 저보다 없어요. 윗세대인 것 같긴 한데 근데도 너무나 익숙하게 네.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죠. 포니에 대한 추억. 사실 저는 포니가 1위일 줄 알았는데 네. 이게 좀 의외이긴 했습니다. 자, 3위로 포니가 꼽혔고요. 그러면 1, 2위의 대격돌 위에서도 에디님께서 살짝 붙여주셨는데 디자인이냐, 네. 기본기냐. 그렇습니다. 무쏘 대 갤로퍼가 1, 2위 쟁탈전 네. 벌이겠습니다. 잠시 뒤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쯤에서 또 1시간 동안에는 어떤 종목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종목 조회 순위 체크해 보시죠. 네, 지난 1시간 동안은 또 어떤 종목이 검색되면서 투자자의 관심을 받았을까요? 지금 바로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시 기준으로 1시간 간격에 많이 조회된 종목들 1위는 HLB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HLB 제약이 있었는데 15위로 좀 내려가 있네요.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HLB 그룹주가 이렇게 나란히 많이 검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HLB 그룹주들 리보세라니 불발 악재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틀 연속의 하한가를 기록했을 때는 이게 무슨 일인가, 진짜 이게 회복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런 게 바로 지난 20일이었거든요. 이거래 연속 하한가 기록했던 날이. 근데 그러고 나서 열흘도 되지 않아서 주가가 어느 정도는 회복하고 있습니다. HLB는 아직 첫 번째 하한가 기록했던 수준까지 회복하지 못했지만 HLB 제약은 첫 번째 하한가 기록했던 수준 정도까지 주가가 벌써 회복을 하면서 오늘 주가가 22,000원 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뒤를 이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와 있고요. 에너토크, 한전산업, 오진엔텍 이렇게 원전주가 굵직하게 자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반대편에 삼성전자, LG전자, 한미반도체 이런 IT주들도 대립을 하면서 쫙 올라와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서 한독이 눈에 띄고 있네요. 한독이 주가 현재 3%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독이 최근 들어서 좀 오락가락하면서 이렇게 검색되고 있는 종목에 가끔씩 올라와 있는데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올라갔던 이유는 인도 쪽 바이오 기업과 계약을 해서 싹센다 성분 기반의 비만 치료제를 국내에 도입한다고 해서 한번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뭐 별다른 이슈는 없습니다만 검색이 좀 많이 되고 있네요. 3S가 12%까지 강세 띄면서 이 종목이 바닥권에서 오늘장 반등하고 있다는 점, 최근에 이렇게 하락 많이 해 있던 종목 가운데서 또 갑자기 쭉 올라가는 종목들 많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3S도 지금 이 시각 현재 많이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숨은 열관리 AI 관련주로 수혜를 잇는다라고 분석이 되면서 3S가 시장에서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냉난방 능력의 실용성 측정 장비, 냉난방 관련해서 측정 장비를 또 생산을 하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생산해서 삼성전자, LG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따라서 LG전자 이 냉난방 시스템에 대한 관심에 따라서 이런 장비를 생산하는 3S도 시장에서 검색이 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10위권 아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2000도 이 시각 17%까지 상승을 띠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2시 구간에 이렇게 종목들 변화들이 있습니다. 윗꼬리를 좀 달고는 있습니다만 이 종목도 오늘장 오후 들어서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의 아이폰 16 프로 OLED 양산을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양쪽 회사에 관련한 핵심 협력사로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12위는 이삭 엔지니어링이고요. 오늘 장은 소폭의 하락 띄고 있고요. 삐아가 오늘 바닥권에서 22%까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도 화장품주다라고 하듯이 오늘 주가가 강세를 띄고 있는데요. 상장한 지 이 기업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코스닥의 스펙 합병으로 신규 상장을 했었던 기업이고요. 이렇게 일봉으로 보셔도 몇 개 안 되죠. 상장 날짜가 4월 말이었네요. 이제 한 달 정도 간 넘었는데요. 삐아는 뭐 우리 여성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브랜드로 색조로 유명한 그런 화장품 브랜드인데 최근에 올리브영에 입점한 선케어 제품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에디비라는 선세럼 3종 제품이 올리브영에 공식 입점을 하게 되면서 핵심 제품인 색조 포인트뿐 아니라 이제 스킨케어 메이크업까지 많은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선케어 제품에 대한 기대감 오늘장에 나오고 있다는 점 알아보시고요. FST 계속 오늘장 주목을 받는 IT주죠. 14% 상승. 중앙첨단 소재 리튬 관련주 12% 연일 상승합니다. 이것 보세요. 예, 계속 올라갑니다. 6거래일째까지 오늘장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SK이터닉스가 오늘장 상승 반전하면서 0.7% 플러스 기록하고 있고요. VT가 8%가량의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 화장품주고요. 리들샷이죠. 이 제품이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써봤냐 이랬더니 너무 유명한 건 아는데 입점이 안 돼서 써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품절템입니다. 그런데 1분기에 이걸로 1분기 좀 좋은 실적을 냈었고요. VT가 또 국내 탄탄한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일본 쪽의 매출 성장이 나왔었고요. 하반기에는 중국 수출까지 시작이 되고 미국 판매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가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오늘장 다시 한번 경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바이오메딕스 20%까지 상승하고 있는 바이오 관련주고요. 도화 엔지니어링도 10%의 상승 띄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오늘 질문 드릴 텐데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순위권에 있던 한미글로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월의 상동광산이라는 쪽에 텅스텐 관련해서 이 가치가 부각이 됐었던 종목인데요. 이전에는 이 중동 쪽의 모멘텀으로 네옴시티 관련주로 시장에서 한 차례 주목을 몇 년 전에 받으면서 막 올라갔었던 종목이죠. 여전히 올해 그 신년사의 중동 사업에 대해서 경영진들이 강조를 했었고 올해 중동 사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주가는 바닥 찍고 상승 추세에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한미글로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반등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기대감 실어봐도 되나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 굉장히 윗꼬리가 길게 달렸어요. 오늘 장 중에는 20%대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구간에 4%대 강세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일단은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 오늘 또 이제 뭐 산동광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모멘텀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서 뭐 중국산 텅스텐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뭐 반도체 이제 원료로 들어가는 이제 텅스탄에 대해서 이제 또 반사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약간의 이제 급등이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 이제 오늘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윗꼬리를 그대로 다 그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단발성의 이슈였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한미글로벌이 주목을 받았었던 게 중동발 이슈였잖아요. 네옴시티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예전에 이 구간에 또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었던 거를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일단은 뭐 중동발 이슈들, 뭐 네옴시티에 대한 이슈들은 지금 이제 과연 얼마나 신뢰감이 있을까, 신뢰도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중동에서 네옴시티가 원래는 170km짜리로 이제 건설을 하려고 했다가 이번에 이제 2.4km로 줄인다라고 또 대폭 변경을 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네옴시티에 대한 신뢰도는 지금 시장에서 많이 사라져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동발 사업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제 워낙에 이 중동 쪽에서 따오는 수주권들이 지속이 된다라기보다는 또 규모가 축소되거나 혹은 또 이제 뭐 FTA 이제 그 협약을 맺었는데 협약이 또 뭐 무산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제 중동발 이슈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찌됐든 이제 한미글로벌이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기는 한데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글로벌적으로 고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이러한 기업들이 또 결국에는 주가가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 뭐 그러한 예시가 이제 뭐 최근에 상승 나오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또 한미글로벌이 그러한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업황 자체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건설이나 혹은 건설 기계 쪽은 전방 산업이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면서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을 때에는 환경이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 업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성장 키워드를 주목받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 오늘의 상승도 무언가 중동 쪽이나 혹은 실적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보다는 결국 이제 이 상동 광산에 대한 모멘텀, 그러니까 AI 반도체에 대한 원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앞으로 사업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글로벌은 그냥 오늘 이래서 상승이 나왔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패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중동발 이슈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급등주로 좀 포착이 된 종목이긴 했지만 오늘 정도의 상승에 그칠 수 있다는 점도 조금은 우려감을 보여주는 종목이라는 점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팅창 좀 가볼까요? 네. 어머니의 손맛님 갑자기 쾌핵 하셨길래 쾌핵? 무슨 얘기지 싶었는데 밑에 보니까요. 자드 팬이셨군요. 17주기 기념으로 단단 듣고 왔는데 눈물이 나네요. 자드요? 우와, 자드 모르시죠? 네. 이거 아마 아는 분만 좀 알 것 같은데 쉼님께서도 자드를 아시는군요. 오. 일본의 그 밴드라고 보면 될 것 네. 같은데 단단의 경우에는 드래곤볼 애니메이션 알아요? 오, 알긴 알아요. 드래곤볼 그 GT에 나왔던 그 삽입곡인데요. 오. 이거 진짜 좋거든요. 단단 오호. 들으면 저도 약간 눈물 날 것 같아요. 그 영상 막 떠오르면서. 좋아하셨군요. 자드는 저 추억 속에 진짜 깊이 박혀 있는. 그래요? 정말 저도 갑자기 뭔가 센티멘탈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과학님께서 점점 나의 마음이 끌려. 단단 이 점점이거든요. 이 노래 가사예요? 네, 가사예요. 단단 좋아하시는 분도 진짜 네. 많았군요. 오호. 그래요. 오늘 공감 많이 됩니다. 근데 뭐 이 얘기 하면 끝도 없으니까 네. 계속 또 종목 진단 가볼게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대요, 저는? 저 진짜 좋아했던 그 노래이기도 하고 해서. 그렇군요. 좋습니다. 제가 좀 공감을 해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따로 과외를 좀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종목 진단 계속 또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 어떤 거 볼까요? 네, 유튜브에서 찾아볼게요. 유튜브에서 이 쉼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이건 뭐 워낙에 유명한 종목. 조금 전에 그 종목 조회 순위를 볼 때도 그쵸? 언급이 됐습니다. HLB를 보겠습니다. 자, 리보세라니 관련해서 병역요법, 그거 임상 실패 쇼크가 터지고 나서 네. 하한가를 2번 맞았죠. 정말 말도 못한 공포감이 연출됐던 종목인데 어느새 앞자리가 4에서 6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 오늘장은 아주 눈부신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윗꼬리가 좀 달리는 게 아쉽기도 하네요. 자, 그런데 쉼님께서는요, 이분 정말 대단한데요?
47,600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거 그러니까 하한가 2번 터지고 네. 완전 저점에서 지금 잡으신 거예요. 와, 이거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매수 가격인 것 같은데요. 47,600원에 10% 지난주 금요일에 들어갔고요. 지금 시점에서 절반 정도 익절 어떨까 물어보셨습니다. 바로 확인해보죠. 전문가님, 지금 HLB를 지난주 금요일에 들어가셨습니다. 단기간에 수익이 좀 빠르게 났거든요. 오늘 절반 정도를 덜어내는 전략 어떤지 좀 봐주시죠.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상승이 나온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이번에 아스코가 진행이 되는데, 부신 피질함에서 뛰어난 임상 효과가 나왔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신장 방광암 분야의 10대 연구 결과로 뽑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에 따라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HLB의 리보세라닙이 FDA 승인 불발이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사측에서는 이제 시설에 대한 문제다. 제조 공정보다는 시설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또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황은 한번 불발이 됐기 때문에 약간의 신뢰도가 살짝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아스코발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재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는 덜어주시는 움직임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워낙에 급락이 나온 이후라서 기술적인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도 가미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저는 챙겨주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절반의 물량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하게 트레이딩으로 한번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게 되면 HLB 같은 경우에 흐름을 봤을 때 지금 계속해서 연일 하한가가 나왔었잖아요. 연일 하한가가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저점에서 물량을 한 번에 싹 담아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물량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남은 절반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셔도 무방하다. 오늘 오후까지 약간의 윗꼬리가 그려지고 있기는 하지만 완전하게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1차 목표가는 7만 원 근처 구간, 2차 목표가는 8만 원 근처 구간 정도 이제 안내를 드리면서 물량이 밀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윗꼬리가 또 살짝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을 조심하면서 오후까지 추가적으로 윗꼬리를 그리지 않는지 그러면서 현재 구간에서 한번 또 물량이 순식간에 강력하게 나오게 되면 차익 실현 심리가 강해지면서 하락세가 좀 깊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LB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만약에 말씀드린 이 매물가 목표대 구간에서 꺾이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차익 실현 관점으로 나머지 물량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LB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비중 덜어내시고 나머지 비중을 가지고 좀 흐름을 보면서 신중한 판단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HLB 살펴드렸습니다. 네, 단기간에 아무래도 네. 급등 종목으로 포착이 되다 보니까 어머니의 손마님께서는 사고 싶네라고 얘기해주고 계시고 그런데 이게 네. 쉽게 손이 안 가요. 맞아요. 아니 이 큰 종목이 하한가를 2번 맞게 되면은 그러니까요. 이게 또 어디서 얼마나 또 빠지게 될지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 그 공포심에 잘 못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게요.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네, 아임리얼님께서도 HLB의 매운맛을 한번 경험한다면 쉽게 못 삽니다. 그렇죠. 라고 얘기해 주시는데도 네. 들어가서 또 수익을 지금 보고 계신 거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니까 와 대단하고 그쵸. 막 박수를 치게 되는 거지만 저 당시에 저렇게 손이 가는 게 정말 어려운 거죠. 자 그리고 고고식님 그래요. 하한가 연속 2번 맞으면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데 문제는 이게 원상 회복이 되려면 빠진 주가에서 104% 2배가 올라야 됩니다. 정말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들 느끼시죠? 네. 2배 번다는 게 꿈 같은 숫자거든요. 정말 쉽지가 않은 숫자입니다. 심님께서 대량 수급의 대명사 네. 김영일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그렇습니다. 계세요. 네. 방금 전에 그 심님께서 보내주셨던 그쵸? 종목이 바로 HLB니까요. 많은 도움을 받으셨던 네. 걸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진단을 계속 또 추가로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한 개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꿀보자님의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글과 컴퓨터 29,500원 5%. 형일 전문가님 어째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지금 현재도 약간의 손실을 보고 계시고 이 종목이 한 3만 원대까지 최근에 갔었다가 지금 좀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애플 관련해서도 최근에 한번 부각을 받았었고 AI 관련된 이슈들은 뭐 워낙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연속해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전에 요 눌리는 구간에서 한번 안내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최근에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한글과 컴퓨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이 주목을 받았었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한글과 컴퓨터가 한컴 오피스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GPT 스토어에도 한컴 오피스가 또 이제 소프트웨어로 또 출간이 될 예정이죠.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과 컴퓨터가 물량도 들어와 줬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GPT에 대한 모멘텀 시장에서 또 주목을 해주고 있으니까 요 구간은 이제 한번 안내를 드렸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33,000원 근처 구간까지 또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현재 구간은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추세를 살짝 깨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글과 컴퓨터를 추천을 드렸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물량이 잘 들어와 줬고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제 근거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약 한 3일 정도 눌렸다가 상승이 나왔죠. 상승이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 앞선 구간의 매물대를 추가적으로 뚫어주지 못하고 결국에는 강한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습니다. 즉 물량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근거가 빠져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 고개를 돌려주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앞선 구간을 소화해줄 만한 움직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물량이 빠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개를 돌려주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아주는 구간이 나와줘야 되는데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종목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워낙에 이제 실적이 좀 하반기까지 끌어올려질 예정에 있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또 GPT에 대해서도 이제 연관성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저가를 깨버리고 지지라인을 깨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가인 26,800원 정도를 이탈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61선 근처까지는 하락을 할 수가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저가 26,800원 이탈 시에는 한번 정리했다가 향후에 다시 한번 저가 매수를 노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현재국에서 고개를 돌려준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하게 수급이 같이 들어가 주는지를 봐주셔야겠죠. 그러면서 1차 목표가는 일단은 3만원, 2차 목표가는 33,000원 안내 드리면서 지금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살짝 빠져있는 구간이니까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좋게 보시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1차 목표가 3만 원, 2차 목표가 33,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일단 중요한 게 손절가입니다. 26,800원 이탈 시에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 한글과 컴퓨터 꿀부자님의 종목이었죠. 네. 뭐 아주 답변 만족하신 것 같습니다. 하트. 네, 우와 이렇게 상세히 설명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되게 와. 우아시 되게 네. 와닿았어요. 우아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와대다가 합니다 네. 하니까 이거 아주 마음에 쏙 드는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까지 기분이 좋아지네요. 자 그리고 칩셋 미디어 깡깡TV님 아까 이 칩셋 미디어가 갑자기 급등세를 보이는 그렇죠. 걸 봤거든요. 뉴스 발표로 오르는데 일부 정리할지 고민하고 계시고요. 자 지연님 친절한 김영걸 전문가님 오늘 김영걸 전문가님 수식하는 언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우리 김영길 전문가께 더 맡겨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종목 갈까요? 자, 유튜브 힘내자님의 종목이고요. 한 달 조금 전에 매수한 대동입니다. 자, 대동은 로봇 관련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면서 지난해 급등세를 다 두 차례 보여줬던 종목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올라갔던 상승분을 지금은 거의 다 토해냈습니다. 어제장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가 윗골을 좀 달면서 아쉬움을 남겼죠. 자, 그러면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또 반격의 서막을 올리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동은 12,050원에 10% 갖고 계시거든요. 자, 바로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대동입니다. 이제 대동, 한번 강한 상승을 또 꿈꿔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어제 상승이 나온 게 대동 AI 로봇, 그러니까 이제 AI 로봇 회사인 대동 AI 랩을 설립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제 이제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워낙에 이제 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잘 나왔고 오늘까지도 잘 나왔잖아요. 로보로보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또 상승이 잘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대동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움직임이 어느 정도 이제 같이 나타났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흐름이 살짝 아쉬운 게 로보로보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움직임이 바로 파악이 되실 것 같아요.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최근에 워낙에 강력하게 수급을 밀어주는 움직임이 나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주목을 잘 받았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대동 같은 경우에는 어제 AI 로봇 회사 설립을 했네? 그러면서 주목을 받기는 받았지만 어제 그렇게 큰 거래량이 들어가는 모습은 아니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농기계 쪽으로 주목을 받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보게 되면은 최근에는 이제 실적 흐름이 계속해서 좋으면서 이전에 이제 주목을 받았었다가 최근에는 살짝의 이제 또 실적이 감소하면서 주목도가 상당히 죽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봇 이슈로 주목을 받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이 로봇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유일 로보틱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최근에 로보로보도 그렇고 로봇 쪽이 워낙에 좋은 이슈를 받고 있어서 대동 같은 경우도 한 차례 정도는 그래도 다시 한번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말씀드렸듯이 어제의 움직임은 그냥 딱 3등, 4등주 정도의 움직임이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으로 뭐 로보로보나 혹은 오늘 유일 로보틱스가 먼저 갔고 그 다음에 대동 같은 경우에는 3등, 4등으로 따라가는 움직임 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를 아예 그려버렸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제 들어갔었던 물량이 또 그대로 다 빠져버렸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리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금 본업인 농기계 쪽은 매출이 감소하면서 시장에서 주목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새로운 모멘텀으로 로봇 쪽으로 지금 올라온 건데 로봇 쪽으로는 사실 좋은 종목들이 이제 꽤나 많이 보여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또 길게 들고 간다라기보다는 적당한 구간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1차 목표가는 어제 딱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이 딱 매물대 부딪히는 구간이에요. 딱 한 12,000원 중반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구간까지 상승이 나오면 정리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오히려 시장에서 조금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쪽으로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동까지 종목 진단 살펴드렸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영일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진단까지 도와드렸고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오늘 렉키쇼 주제입니다. 1위와 2위, 오늘 갤로퍼 대 무쏘의 무쏘. 대결입니다. 요거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부활했으면 하는 국내 자동차 모델, 바로 1위는 이겁니다. 네, 현대차 갤로퍼가 갤로퍼. 1위였습니다. 아까 디자인이 조금 더 강력하다 이런 얘기 나왔었죠? 네, 그런데 차이는 거의 없네요. 갤로퍼가 23%, 네. 그리고 무쏘가 22%였습니다. 영혼의 라이벌 같은 느낌인데요. 갤로퍼 대 무쏘의 대결의 승자는 바로 갤로퍼가 됐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무쏘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약간의 아쉬움도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요 설문에서는 1위가 갤로퍼로 나와 네. 있네요. 참고를 해보시고 자, 그럼 아쉽지만 오늘 랭킹쇼는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네, 랭킹쇼에서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꼼꼼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랭킹쇼에서 진단해드리는 내용,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